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이 많이 오늘도 네. 여러 회자가 됐는데 어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5차 예. 공판 기일이었는데요. 어제 저녁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9시 정도까지 공판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6시에 소식 전해드릴 때는 이제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들이 예. 추가로 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진행된 공판 내용 중에서 아마 국민들이 가장 좀 눈이 좀 휘둥그레졌던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던 발언일 것 같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윤석열 피청구인의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었는데 이 사실을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던 사실, 이거를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지휘하는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재작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시스템 관련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많이 좀 부실하고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내려서 선관위로 병력을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있을 때도 자기가 이제 선거 관련된 사건을 보고를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어떤 엉터리 투표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이유로 이제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내린 지시는 시스템을 점검하는 작업, 뭐 특히 이제 정보사령부에 이제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다고 해서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작업을 시켰던 거지, 뭐 서버를 압수하거나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제 병력 투입한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병력을 투입했지만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군을 선관위, 그러니까 헌법기관에 투입해서 병력을 운용해가지고 거기 이제 선관위 직원들을 뭐 휴대폰을 뺐거나 서버실에 들어가가지고 서버실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헌법기관에 대한 위력 행사 혹은 뭐 헌법기관의 어떤 기능을 손실시키려고 했었던 행사로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자백성 발언 때문에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이미 어떤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그 발언의 어떤 의미까지 얼마나 깊이 이제 고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워낙 좀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자백성의 발언도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정당성을 강변하는 걸 넘어서 비상계엄 자체가 별일 아니었다라는 태도를 보였던 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난 공판 때도 그렇고 군 관련 관계자들, 사령관급의 인물들이 나와서 내가 뭐 어떤 지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그 공방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 자체가 마치 달 그림자를 쫓는, 그러니까 허상을 쫓고 있는 것과 같다. 실체가 없는 행위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호수 위에 비친 달이라는 건 이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이제 실체인 거니까 허상을 쫓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국회에 군을 투입했던 행위 자체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든지 혹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군사적 행동이었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소위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자동으로 야당 중심으로 해제 결의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오래 갈 일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고성 계엄이고 곧 해제가 될 것 같았으면 관련된 내용을 국무회의를 하겠다라고 모인 국무위원들한테도 공지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본인한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한테 계엄 전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 자체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탄핵 사유입니다. 경고성으로는 계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에도 경고성으로 계엄한다라는 그 항목은 없고요. 전시나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사변 같은 일에 대해서만 헌법에서는 이제 계엄을 할 수 있는 걸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헌법 위반을 했다는 어떤 자백성 발언들이 중간중간 나와서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김영현 증인이 출석했을 때는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이 직접 김영현 증인한테 이제 신문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도록 예. 헌재에서 금지를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증인 직접 신문을 금지하기로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발언 기회를 별도로 얻어서 그러니까 예. 증인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예. 어제 증인 출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일종의 그 뭐 간접적인 어떤 그 논쟁이 예. 오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 발언권을 얻어서 홍장원 차장이 했었던 그 통화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12월 3일 계엄 당일에 예. 2차례 정도 홍 전 차장이랑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통화를 할 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걸로 잘못 알아서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정원장이 지금 부재 중이니까 국정원을 좀 잘 챙겨라. 전화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비화폰을 따로 챙겨라. 예. 뭐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통화를 할 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비상계엄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을 때 보니까 조태용 원장이 왔더라. 예. 그래서 해외 출장을 안 갔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국내에 있는 거를 알게 된 뒤에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오후 11시가 다 돼서 홍장원 전 차장이랑 통화를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게 앞뒤 관계가 좀 이상한 얘기가 되거든요. 처음에 통화할 때는 국정원장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해외 출장 간 걸로 생각해서 차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굳이 국정원장이 있는 걸 확인했고 국무회의에 출석한 것까지도 자기가 봤는데 굳이 왜 차장한테 따로 전화를 했느냐 예.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예.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 계엄 사무 때문에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방첩사를 많이 도와주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내가 순방 나갔을 때 도와줬다. 그거 감사를 표하려고 전화를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방첩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원. 계엄 때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잘 도와줘라 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는 건데 두 가지 다 좀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예. 굳이 왜 그 시점에 그렇습니다. 계엄이란 초유의 일을 벌여놓고 그렇습니다. 그때 격려 차원 전화 굉장히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엄 예. 선포를 방금 해놓고 약 한 2, 30분 내에 국정원 1차장 그것도 해외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그때 해외 순방 갔는데 국정원에서 도움을 많이 줬어 고마웠어 요 얘기를 하고 방첩사에 대한 간첩 체포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은 굳이 당부를 하지 않아도 원래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그 중요한 시점에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도 드는데 상식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발언 같습니다. 보면 통화의 당사자인 홍장원 전 차장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공판이 끝나고 나서 나와서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셨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거 조태용 원장님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 누구도 설득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요. 계엄이란 엄청난 초유의 일, 또 이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초비상 상황에 1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옛날에 언제 해외 나갔던 걸 격려한다. 이걸 누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 있는 건데 이제 싹 다 잡아들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부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통화한 당사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얘기를 하니까요. 일관된 증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싹 다 잡아들여의 목적어가 대상이 정치인들이 아니고 간첩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 윤석열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증인 혼자서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했다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 했더니 저한테요라고 이제 예. 의문스러워하는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첩을 잡아들이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 방첩사가 그런 일을 한다면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정원의 이제 주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계엄을 선포하고 난 직후에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방첩사 잘 도와서 간첩들 싹 다 잡아들여라 예.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 대통령의 말에 물론 간첩이란 단어는 없었고요.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만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그때 홍 차장이요. 그다음에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대통령이 목적 예.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싹 다 잡아들으라고 이야기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당연히 통화를 했겠죠. 뭘 네. 잡아들이란 말이지? 그렇죠. 방첩사하고 협조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뭘 잡아들이라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인영 방첩사장한테 전화했고 그랬더니 지금 방첩사가 어떤 임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예. 통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정치인들의 명단을 불렀다라는 게 지금 1차장 홍정원 전 1차장의 이제 증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홍 전 차장의 얘기는 앞뒤가 딱 맞아요.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전화하니까 이름들이 막 나오고 여야 정치인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당일날 본인이 받아 적었던 이제 메모가 예. 증거로 제출이 돼 있거든요. 어제 헌재에서도 그 메모를 증거로 채택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이제 활용이 되게 예. 될 거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메모라든지 일기라든지 어떤 그 해당 사건의 주요 관계자가 그 시점에 적은 내용들은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예. 사용이 됩니다. 아마 그 메모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만큼이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좀 뭐 다른 주목할 만한 예. 장면 중에 하나가 윤석열 피청구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예. 배진환 변호사가 당시에 계엄 당일에 있었던 그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내용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고요. 예. 그 통화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들이 소총을 착용을 하긴 했지만 이제 뭐 실탄을 갖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 내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피청구인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거의 하지 않고 증언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배진환 변호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하는 도중에 배진환 변호사 옆에 있었던 역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이제 송진호 변호사가 윤석열 피청구인하고 이제 귓속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송진호 변호사가 좀 움직여가지고 배진환 변호사의 질문을 제지하고 예. 마이크를 뺏는 그런 장면이 또 이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질문하고 엉뚱한 답변을 끌어내니까 마이크를 뺏고 뭐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장면상으로 봤을 때는 예. 원치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예.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이 했던 것 아닌가. 왜냐면 예.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직접 통화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예. 배진환 변호사가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에 통화 여러 번 했고 예. 관련해가지고 병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증언을 했다는 것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양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어떤 모양새를 계속 취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뭔가 술술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얘기가 나와버린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마이크를 됐죠. 그 변호사가 같은 네. 편 변호사가 마이크를 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발이 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여기 어제 헌재 판정에서는 그랬지만 네. 검찰에서는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다 했다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 이제 검찰에서 했었던 진술 내용들이 상세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전화해서 예.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라는 말을 하고 예. 총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점도 검찰의 진술 검찰이 확보한 진술 내용에 예.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의 그 진술을 회피하는 거하고 상당히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던 게 소위 무궁화폰이라고 예. 불리는 비화폰이었다는 거고 이 무궁화폰은 군사령관으로서 이제 기존에 지급받았던 군용 비화폰하고는 별도로 예.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이제 지급받았던 그 비화폰을 무궁화폰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무궁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라라고 처음 지시를 했다고 이제 진술했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회의사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예.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데리고 나올 대상이 지시하는 걸 내용을 들어보니까 데리고 나올 대상이 국회의원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예. 진술도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문이라는 이제 단어 역시 국회의사당의 본청문이라고 이해했다. 자, 본청문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거는 곧 본회의장에 병력을 진입시켜서 국회의원을 빼내오라라는 예. 명령을 받았다는 게 되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헌정기관에 대한 폭동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 직통 비화폰을 별도로 갖고 있었고 이 외에도 군용 비화폰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개의 비화폰을 평소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갖고 다녔다라는 거고요. 특히 대통령실에서 준 비화폰에 대해서는 무궁화폰이라고 이름 붙이고 휴대폰에도 별도로 대통령 관련된 표기를 했다라는 예.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 본인의 증언도 있지만 네. 그 부관들의 증언도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헌법 위반적 행위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을 다시 이제 재조립을 해가지고 상황 예. 판단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찰에서 나왔었던 그 진술 내용들이 충분히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 측 변호인단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이제 신문을 할 때 변호인이 그 부분을 질문을 하거든요. 당시에 지휘 차량 안에 누구누구랑 같이 타고 있었냐. 예.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운전관하고 부관하고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거 아니냐 이런 예.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 통화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을 회피하는 양상을 예.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좀 이유가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관이 검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상세하게 증언을 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부관 A 씨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회 인근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전화가 이제 윤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오니까 대통령님이라고 저장된 그 이름이 이제 거기 적혀 있었다. 예. 그 휴대전화에 이제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저장돼 있었던 이름을 확인했다라는 거를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A 씨가 이제 증언한 추가적인 내용을 보니까 계엄 당시에 통화를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랑 통화하느라고 처음에는 윤 대통령 전화를 이제 받지를 못해가지고 예. 나중에 부관이 알고 뭐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예.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뭐 스피커폰을 통해서 이제 같이 듣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예. 이게 이제 수화기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가 워낙에 TV에서 나오던 목소리랑 같아서 기억할 수 있었다. 독특하니까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명태균 씨의 녹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예. 있었거든요. 멀리 들리지만 확실하게 목소리가 인지가 그렇습니다. 되는. 그리고 네. 우리가 어떤 그 통화할 때도 보면 조금만 그 스피커폰이 아니라도요. 그 귀로 듣는 부분을 조금만 크게 해놓으면 옆에 한 사무실에도 많이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차 안이나 이런 데서는 부관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관련된 지시들, 그러니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라든지 내가 2번, 3번 계엄령 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시로 쏟아지고 네. 그 과정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곧바로 대답을 못하니까 대답하라고 막 재촉하고 이런 음성이 있었다라고 부관이 좀 증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냐는 어떤 의미의 그 추임새를 많이 넣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인데 예. 윤 대통령이 거리면서 악을 썼다라고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게 진술했다. 알았냐 알아들었냐 뭐 이런 거겠죠. 네. 지금 앞뒤 맥락으로 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습관이기도 하니까요. 예. 이런 거. 예. 잠깐 여인형 방첩사령관 네. 관련해서 좀 추가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헌재 증인 출석을 했었던 인사들의 관련된 어떤 그 검찰 진술 내용들이 예. 오늘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긴 하지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가서 이제 진술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추가로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부터 이미 자료를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2월 4일 새벽인데요. 이제 12월 4일 새벽 1시쯤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나오고 새벽 4시 30분쯤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그 직전이었던 새벽 4시쯤에 방첩사의 한 간부가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료 같은 것들 잘 지워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실패했으니까 그 뒤에 올 여파를 미리 좀 대비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방첩사의 다른 간부들이 지금 증언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인영 사령관도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다. 이렇게 해석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방첩사의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침 8시 30분께 이미 이제 계엄이 실패하고 난 이후인데 방첩사의 주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송이나 구금 지시 없이 맹목적으로 출동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었다거나 이런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다. 라고 진술할 수 있는 부대원이 있다면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메모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회의 자리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치인 체포 관련된 지시를 했었던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그게 아니라 그냥 별 목적 없이 출동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증언을 확보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핵심 간부 방첩사의 한 핵심 간부가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체포 명단도 없다고 해라. 체포 명단이 이제 발견되면 매우 곤란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시들에 대해서 그 명단이 바로 아까 홍장원 1차장이 들었던 그 명단이겠죠. 그걸로 추정되죠. 그걸로 추정이 됩니다. 방첩사 간부들은 이런 지시를 듣고 이제 이게 위법하다라고 이제 반발을 해서 이런 식의 대대적인 증거 인멸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새벽 1시 3분쯤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니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서 국회로 출동했던 요원들의 복귀를 한 방첩사 간부가 지시를 했는데 이 복귀 지시를 두고 그 간부를 크게 질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한겨레에서도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더니 지읒, 티귿, 시옷, 비읍의 공통된 의견임.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 이라는 메모가 이미 11월 초에 작성된 메모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읒은 아마 정보사령부, 티읒은 특전사, 시옷은 수방사, 비읍은 방첩사령관을 뜻하는 걸로 지금 검찰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초에 일종의 결의가 이뤄졌던 걸로 지금 추정되는 대목인 거고요. 추가로 이 11월 초에 작성된 메모 중에는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등을 비롯해서 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단과 매우 유사한 메모가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그 메모 안에는 최재형 목사,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의혹을 폭로했던 최재형 목사의 이름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단을 계속 보도되는 걸 좀 보면요,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 잡아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윤석열 피의자가 사감을 가졌던 사람들을 좀 나열한 듯한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아마 자기들끼리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누구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방첩사령관도 비슷한 메모들을 계속 좀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11월 초부터 이런 메모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모의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됐다라는 거를 이제 방증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계엄 조차를 또 깊은 사감에 의해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군요. 친위 쿠데타조차도 이제 감정적인 발로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대목이 아닐까 싶긴 한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좀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감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형식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